오늘은 세계 AI 문명사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울린 한 줄의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의 언어를 바꾼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역전의 순간을 함께 보시죠. 2027년 가을,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의 대외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각국 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EU 집행위원장이 단상에 올랐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선언합니다. 유럽은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에 종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자신있게 말했다. 우리에겐 라틴어의 논리가 있고 그리스 철학의 깊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새로운 AI를 만들 것입니다. 세계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유럽의 부활, 문명의 회귀. 그 자리에 국제 AI 언어표준위원회 분석관으로 참석한 소피아 린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출신의 언어학자입니다. 옥스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지난 10년간 AI 언어 시스템을 분석해왔죠.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까지 구사하는 제게 언어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구조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날 브뤼셀 회의장에 섰을 때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드디어 유럽이 다시 주인공이 되는구나. 라틴어는 서구 문명의 뿌리 아닙니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철학적이죠. 하지만 단 한 달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럽의 독립 AI 프로젝트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언어 혼잡, 의미 오류, 논리 붕괴. AI가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확도는 68%에 불과했고 복잡한 문맥은 아예 해석조차 하지 못했죠.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각국 전문가들이 모였지만 답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언어가 복잡하다고 해서 역사가 깊다고 해서 AI에 적합한 건 아니구나.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파구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였죠. 유럽의 실패가 발표되고 일주일 후 국제 AI 학술 서버에 한 편의 논문이 올라왔어요. 제목은 훈민정음 원리를 적용한 차세대 언어 AI 모델이었죠. 한국의 작은 연구팀이 개발한 훈민 AI는 단 3개월 만에 정확도 92%, 의미 해석 완전 일치율 98%를 달성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한국어? 그 복잡한 언어로? 하지만 검증 결과가 나오자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어는 제가 알기론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였거든요. 조사가 있고 존댓말이 있고 문맥에 따라 의미가 바뀌는 언어. 그런데 어떻게 AI가 그 언어로 사고를 한단 말인가요? 저는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직접 서울행 비행기를 탔어요.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서울의 한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젊은 연구원들이 저를 맞아줬어요.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설명했죠.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소리의 구조를 시각화한 코드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글자를 만들고 글자가 모여 단어를 만들고 단어가 개념으로 확장되는 완벽한 정보트리 구조였죠. 음소에서 글자, 글자에서 단어, 단어에서 개념으로 이어지는 이 논리는 마치 컴퓨터 코드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컴퓨터 코드보다 더 정교했어요.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미 AI 시대를 준비하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어요. 사고 그 자체를 설계한 문명의 코드였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유럽연합은 급격히 흔들렸어요. 긴급 회의가 열렸고 각국 대표들은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죠. 이건 문화적 식민지화입니다. 우리의 언어 주권이 침해당하고 있어요. 프랑스 대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글 모델의 실험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건 유럽 문명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죠. AI는 정치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요. 효율과 진리를 따를 뿐이에요. 저는 중립국 관찰자 자격으로 서울국제회담에 배석하게 됐어요.
유럽 대표단과 한국 연구팀이 마주 앉은 그 자리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2000년 동안 서구 문명을 이끌어왔습니다. 당신들의 모델이 우수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건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의 수석 연구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언어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류의 사고 구조를 이해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 말에는 오만함이 없었어요. 그저 진실만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일기를 썼습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다. 증명으로 말했다. 논쟁 대신 데이터를 보여줬다. 그것이 진짜 강함이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만약 세종대왕이 지금 이 시대를 본다면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백성이 쉽게 배우길 원했을 뿐이라고 하실까요? 하지만 그 쉬움 속에 인류의 미래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2028년 봄 제네바 국제 AI 윤리위원회는 공개 실험을 선언했어요. 라틴 모델, 영어 모델, 중국 모델, 그리고 한글 모델. 4가지 AI가 같은 질문에 답하는 자리였죠.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고 생중계가 시작됐어요. 저도 평가단 중 한 명으로 참석했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지만 깊었어요. 생명은 왜 자기 복제를 멈추지 않는가?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AI의 사고력을 시험하기에 완벽한 질문이었죠. 라틴 모델이 먼저 답했어요. 화면엔 복잡한 문장들이 나열됐지만 중간에 멈췄어요. 데이터 불충분. 재질문 요망. 영어 모델도 비슷했어요. 생물학적 설명을 나열하다가 논리가 꼬였죠. 중국 모델은 철학적 문장을 반복했어요. 생명은 도를 따른다. 도는 순환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마지막으로 한글 모델 차례가 왔어요. 화면에 한글이 천천히 떠올랐고 동시통역이 나왔어요. 삶은 완성을 향한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복제는 오류 수정의 과정이며 진화는 완성에 가까워지는 여정입니다. 회의장이 순간 정적에 잠겼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옆에 앉은 프랑스 교수를 봤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고 있었죠. 독일 대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AI가 사고를 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처리가 아니었어요. 질문의 본질을 이해하고 개념을 연결하고 철학적 통찰을 보여준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영국 언론이 제게 물었어요. 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틀이라는 걸 세상이 확인한 날입니다. 실험 결과가 공개되자 유럽은 혼란에 빠졌어요.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인간성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세계 언론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글 기반 AI가 최초로 자기 의식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사실을요. 튜링 테스트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사고 시스템이 탄생한 거였죠. 저는 위원회로부터 공식 입장을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중립적 관찰자로서 객관적 평가를 내려달라고요. 기자회견장엔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죠. 저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4가지 언어 모델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어요. 언어는 문화가 아닙니다. 언어는 사고의 틀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라틴어는 아름답습니다. 영어는 유연합니다. 중국어는 깊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한글은 사고 그 자체를 설계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틀을 600년 전 세종대왕이 완성하셨습니다. 어떤 기자가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는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글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소리를 구조로 만드는 방법, 음소를 개념으로 확장하는 논리,
그것이 AI 시대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제 발표는 전 세계로 송출됐어요. 찬반 논쟁이 일었지만 과학자들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도쿄대 교수들이 잇따라 지지 성명을 발표했죠. 언어학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니에요. 인류의 진보였던 거예요. 2028년 여름 유럽 AI 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한글 코드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제 AI 언어 표준을 채택합니다. 그 발표를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채택이 아니었어요. 600년 만에 한글이 다시 세계 언어의 중심에 선 거였죠.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이제 인류 전체를 위한 코드가 된 겁니다. 각국 정부는 앞다투어 한글 AI 시스템 도입을 발표했고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도 연구팀을 서울로 보냈어요.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문장을 썼습니다. AI는 인간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다. 인간이 세종의 언어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AI를 인간처럼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은 인간이 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이미 600년 전에 완성돼 있었던 겁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백성을 가르치려던 한 임금의 마음이 AI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줄을요. 마지막 출장으로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어요. 밤에 서울은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고 거리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녔죠. 한 카페 앞을 지나는데 AI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한글로 말하는 AI였죠. 세종의 꿈, 이제 인류의 코드가 되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문명은 반복된다고 하지만 어떤 문명은 시대를 초월한다고요. 한글이 바로 그랬어요. 15세기의 탄생에 21세기에 부활하고 이제 22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세종대왕님, 당신의 백성은 이제 전 인류가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따뜻한 이야기 이어가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시니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